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관계가 조금 달라졌다고 느낀 날이 있습니다. 누가 화를 낸 것도 아니고 크게 다툰 것도 아닌데 그날 이후로 마음이 예전처럼 가지 않던 순간 말이에요. 말은 분명 맞았고 상대도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괜찮다고 넘긴 말이 시간이 지나서야 나를 아프게 하는지, 왜 그 사람과의 거리가 조금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지 살다 보니 이런 순간들이 하나둘 쌓여 있더군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는 대부분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걸요. 차가운 말 때문이 아니라 따뜻함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물러난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었던 순간들, 상처 주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었던 마음의 온도에 대해서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천천히 닿을 수 있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조용한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종종 말의 옳고 그름으로 관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누가 맞았는지, 누가 더 이성적인지, 누가 과했는지. 하지만 관계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건 대부분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가진 온도였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날은 위로가 되고 어떤 날은 상처가 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문장은 상대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이해가 아니라 평가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말을 들은 날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믿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은 뒤부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따지고 싶지도 않았지만 마음이 자연스럽게 한 발짝 물러나 있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관계에서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은 대부분 소리 없이 일어난다는 걸요.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 이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칼이 문제라기보다 그 칼을 어떤 마음으로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처럼 느껴졌거든요. 따뜻한 마음으로 한 말이라도 상대가 그 온도를 느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쉽게 차갑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됐던 순간, 조금만 기다렸다면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를 관계. 우리는 늘 잘하려고 애쓰지만 가끔은 그 애씀조차 상대에게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온도는 말의 양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의 결에서 결정되니까요. 관계에서 조금 멀어지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 와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괜히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참는 게 어른스러운 선택 같아서 마음을 자꾸 눌러두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불편해진 관계가 있어도 먼저 거리를 두는 대신 조금만 더 이해해보자며
스스로를 설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웃으며 만났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말없이 한숨이 나왔고 괜찮은 척 넘긴 말들이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상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늦기 전에 살펴보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걸요. 우리는 종종 참는 사람을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참음이 다정함은 아닙니다. 어떤 참음은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조금씩 마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책임과 존중의 선택이다. 이 말을 읽으며 저는 오래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동안의 나는 존중이 아닌 습관으로 관계를 이어온 건 아니었을까? 상대를 위해서라기보다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을 계속 뒤로 미룬 건 아니었을까? 조금 거리를 둔다고 해서 관계가 바로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서로를 숨쉬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관계가 있는 반면 곁에 있어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관계도 있으니까요. 어른이 된다는 건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는 조금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물러남이 차가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따뜻함일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어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애써 꺼내 놓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말들이 꼭 필요했을까 싶어지는 순간들이 생기죠. 저는 한동안 말이 줄어드는 나를 보며 조금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사람에게 무심해진 건 아닐까?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줄어든 이유는 마음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마음을 아무데나 쓰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설명해야 안심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말해야 했고, 어떤 마음인지 이해받고 싶었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모든 마음이 설명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떤 감정은 말로 꺼내는 순간 이미 본래의 온도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든다는 건 관계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마음이 흐려지고 말이 적어지면 마음이 또렷해진다.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저는 제 지난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됐던 말, 그저 침묵으로도 충분했을 순간, 조금만 기다렸다면 다르게 흘러갔을 대화들,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도 많습니다. 설명은 늘어나고 오해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점점 제자리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모든 상황에 대답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굳이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줄이니 관계가 차가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선이 생겼습니다. 그 선 덕분에 지킬 수 있었던 관계도 있었고, 조용히 놓아줄 수 있었던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다 지금의 나에게는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무관심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이 남아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 단계 어른스러워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힘들어지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견디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리하거나.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질수록 마음은 더 극단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도 될까? 아니면 이제는 끝내야 할까? 하지만 살아보니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끝까지 가까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관계가 정리로만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탓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련할까? 왜 깔끔하게 선을 긋지 못할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나는 정리하지 않는 대신 아직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지 않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적당한 거리에서 관계를 두는 선택 말입니다. 관계를 이어간다는 건 반드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방식이 바뀌어도 관계는 남을 수 있었고 거리가 생겨도 존중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거리 덕분에 관계가 아프지 않게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두고 내 마음까지 흔들리게 두지 않는 방법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상황에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는 걸요.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건강한 경계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 말입니다. 이 경계가 생기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관계를 망치는 건 거리가 아니라 경계 없이 계속 가까워지려는 무리한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걸요. 예전처럼 가깝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가 있고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야말로 지금의 나에게는 오래 가져가도 괜찮은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모든 관계를 똑같은 온도로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각 관계에 맞는 온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고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그 중간 어딘가에서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덜 아프게 남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오래 남아 있을까? 특별히 많은 말을 나눈 것도 아니고 자주 보지 않는 사이인데도 이상하게 부담이 없고 마음이 편안한 관계 말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말 한마디를 곱씹지 않아도 되고, 만나고 나서 혼자 반성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관계에서는 나를 조금 내려놓아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늘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해하고 더 맞춰주고 더 참아야 어른다운 관계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끝까지 남은 관계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숨쉬고 굳이 끌어당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진 관계들이었습니다. 관계가 오래 간다는 건 매번 같은 온도를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식을 때도 있고 다시 데워질 때도 있다는 걸 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조금 식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어떤 관계는 조용히 멀어졌지만 원망 없이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됐습니다. 남아야 할 관계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결국 남고, 놓아야 할 관계는 애써 붙잡을수록 나만 더 지친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관계 앞에서 조금 느려졌습니다. 바로 판단하지 않고 당장 결론을 내리지도 않고 그저 이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온도로 남아있는지 조용히 느껴봅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내 마음이 숨쉬는지 그것만으로도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가운 말과 따뜻한 마음 사이에서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봤습니다.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었던 순간들, 말을 줄이며 마음을 지키려 했던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차가움이 아니라 어른스러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에도 조금 불편하게 남아있는 관계가 있다면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온도로 닿아 있는지만 한번 느껴보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법정 스님의 말처럼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관계가 당신에게도 하나쯤은 떠올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관계 앞에서 조금 조심해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주세요. 저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었다면 법정 스님의 책들 역시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관계 속에서 애쓰며 살아온 당신에게 이 말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이미 충분합니다.